네, 앰비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사용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일봉은 지수 이평을 사용을 하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단순으로 되어 있죠. 일봉에서는 저는 지수를 봅니다. 이거는 스윙이나 오버나잇을 할 때에 그렇게 참고를 하는 거지 딱히 뭐 지수냐 단순이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수로 맞춰놓고 쓰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잘 맞아서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224이평과 448이평 중장기 이평, 장기 이평들도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빨간색이 224이평이고요. 갈색이 여기 조금 삐져나왔는데 갈색이 448이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뭐 다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일목균형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현재가가 시가는 뭐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현재 가격은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선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한선이 닿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또 이렇게 매매하는 기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수가 좀 좋을 때 그건 이제 단기 스윙으로 분할 매수해서 짧게 수익 내고 빠지는 그런 기법을 적용할 때 사용하긴 한데 근데 제가 스윙 자체를 잘 안 하죠. 거의 웬만해서 정말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거는 절대 잃을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런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 그런 매매는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단선을 뚫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좋을 수 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뚫지 못했어도 크게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혹시나 이제 제가 종목을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이런 종목 보이면은 타점을 별도로 잡아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구간인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차 사용하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 자체를 맹신하진 않습니다. 그냥 주가 위치를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참고차 보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로 VI 같은 경우에는 자 분봉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VI 라인 있죠. 점점점점 하늘색이 1차 VI고 그리고 핑크색이 2차 VI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수식 관리자가 있어요. 그쵸?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식 관리 창이 뜹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 지표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지표명은 뭘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1 여러 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수식 이름 1차 그리고 수식 2 얘는 2차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데이 오픈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데이 오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곱하기 1.099 그러니까 9.9%를 곱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VI가 10% 시가 대비 데이 오픈이라는 건 시가예요. 당일 시가 곱하기 9.9% 10%가 VI가 걸리는 구간이긴 한데 한호가 아래에서 걸려버리죠. 그래서 9.9%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수식 2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떴죠? 여기에서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을 곱해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제 2차 VI까지 올라가는 가격대에 근접하겠죠. 또는 1.2를 곱하셔도 되고요.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VI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생기는 오차냐면은 1차 VI를 진입하고 나서 갭을 얼만큼 띄워주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승갭뿐만 아니라 하락갭이 생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차 VI는 가격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이 라인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1차 VI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선을 갖다가 제가 사용하는 거는 원으로 사용하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검정색 점점점점 너무 작죠.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2포인트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여기 2차 VI는 마찬가지로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2포인트로, 그리고 색깔 검정색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스케일 탭을 누르시면 여기 가격에다가 여기 단추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걸 왜 해야 하냐면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VI 수식을 불러왔을 때, 보조지표를 불러왔을 때 여기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처럼 이렇게 밑에서 라인이 생겨버리거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격으로 체크를 해줘야만 위에 뜰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수식 검증을 눌러서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저장. 그쵸? 그럼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닫기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차트에서 좌측에 기술적 지표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사용자 지표. 아까 우리 기술적 지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지표에서 누르면 사용자 지표라는 거는 개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들이 쭉 뜰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11111 이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눌러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여기 핑크색과 2차에서 핑크색과 검정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하나는 제가 수치를 조금 바꿔봤을 거예요. 예전에 테스트한다고 바꿔놓고 아직까지 안 바꾼 것 같은데, 그럼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2차라는 거는 대략적인 위치를 그냥 판단하는 거고, 정확한 거는 호가창에 보시면은 이제 VI 가격이 나오죠. 1차가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VI 가격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조금 수치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한눈에 돈이 얼만큼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대략적인 거를 마우스 갖다 대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쉽게 알 수 있게, 그냥 보기만 해도 대략 얼마만큼 터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냥 선만 보이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봉에서는 100억 이하,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100억 이상, 녹색은 200억 이상, 노란색은 300억 이상, 그리고 핑크색은 500억 이상 그렇게 뜨게끔 해놨고요. 분봉에서는 마찬가지로 10억 미만, 그리고 10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이상 그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매매가 더 잘 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섹터별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영상으로 분명히 남겨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 어떻게 선정하냐고 별도로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제 영상 아직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건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만 영상 찾아보시면 금방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정주행하는 것도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제가 매매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전 매매 영상 특히 제가 매매 중에 어떤 생각으로 차트를 어떤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영상을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이 사람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니까요.
제 실전 매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